네, 어제부터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됐죠. 이번 총선 정치사에 유례없는 비례위선 정당을 내세운 상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날부터 꼼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중부경찰서 또 물질을 지금 후보들은 국민을 지킵니다. 코로나 경제 승리하자.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당과 자료정당이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꼼수 경쟁이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 저 버스 사진을 저희가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 그냥 버스 2대 있는 것 같죠? 자세히 봐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써 있고 저 왼쪽 버스에는 더불어시민당 써 있습니다. 이거 꼼수라는 지적 굉장히 많네요. 꼼수가 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볼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면서 선거법에 대해서 저렇게 만드는 그게 연동형 비례대 정치개혁이 아니라 꼼수개혁이 돼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네네. 이제 선거법에 보면은 자기 정당이 있으면서 타당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런 부분은 어찌 보면 법적인 문제까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색깔도 같이 하고 구분이 안 되게 한다면 내가 정당을 가지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같이 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향후에 이제 선거법을 밀고 소송을 걸면 이제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또 이 선거 이후에 또 한번 정치권이 매일 저걸로 하세월을 보내는 거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저는 저런 선거운동을 굳이 집권 여당에서도 그렇고 집권은 사실은 유승당을 그렇게 비판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참 이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의아할 수밖에 없다 싶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는 미래한국당 영상인데 지금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보시다시피 김종일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같이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참말 이게 점퍼를 못 올려요. 거꾸로 입었다 그래요. 왜 저기 선거법에 뭐 문제가 생기나 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오른쪽 지역구 나간 후보들 2번하고 이름 달고 있잖아요. 기호 달고 있잖아요. 미래통합당 그렇죠. 이제 잠바에다가 점퍼에다가 기호 달고 다니는 게 선거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공직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 본인하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저런 잠바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역구 후보를 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지역구가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사무원이 많아요. 그러니 이제 그걸 2번 달린 점퍼를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구 안 냈잖아요. 비례만 냈죠. 비례만 냈죠. 그러니까 비례 내니까 비례만 낸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7개 시도니까 곱하기 2에서 34명만 등록될 수 있거든요. 이미 34명의 선거사무원에 등록됐기 때문에 이 원유철 대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래한국당 4번 이거 못 따는 거예요, 가슴에. 그러니까 이제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제 점퍼를 뒤집어 입은 거죠. 저런 다소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연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첫날부터 유세 운동이 꼼수로 시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당은 또 서로 비판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양당 다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거 나무라는 거 아니겠어요? 비례정당 자체가 뭐 보수정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시민당도 그렇고 형식상은 독립된 정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격. 제가 위성정당 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단정하지는 않고요.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역시 위성정당 격 아니겠어요. 본인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양당이 어쨌든 보면 이 비례대표에서 의석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욕먹을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상대방 야 니들도 꼼수하냐 니들도 위성정당 아니야 위성정당 아니야라고 비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 뱉기죠. 그러니 이번 선거는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이미 결정됐으니까 치르겠지만 다음 총선부터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보면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는
이 선거법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시 생각해서 예전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세로 둬서는 더 문제만 생길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위성정당 문제 초반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다 보니 여야의 투톱이죠.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모두 이 비례정당 논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체 전개가 민감하죠. 그 과정은 선거법 개정 취지가 짓밟히는 양상이겠지만 21대 국회에 가서 제도의 약점은 없는가 하는 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고치기 시간을 거친 것이죠. 투표용지, 비례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40여 개의 정당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을 들지도 못해요. 완전히 선거가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네, 두 사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 사실 이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때부터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 그러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말씀의 전체적인 측면은 좀 변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 국민이 봤을 때 이낙연 지금 후보자도 말씀하셨지만 민망하다고 하셨지만 네. 정치인이 민망한 게 아니라 예. 국민이 보기 민망합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워낙에 위성정당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네. 여러 군데가 생기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효자냐 아니냐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격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가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21대 국회도 이 정치 논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민생은 온데 없고 서로 이제 다음 누굴 옥당을 하느냐 마느냐 뭐 제명을 시키냐면 이걸로 밤낮을 세울 거라는 생각에 예. 국민들이 과연 이런 것을 보고 과연 투표를 해야 될까 하는 회의에 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유승준당을 안립하고 어떤 정당은 뭐겠습니까? 자기 가치관을 만들고 자기 가치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결국 정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승준당이 과연 그런 체제를 갖췄는가? 그러니까 정당법에 구성되어 있는 헌법에서 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못 맞추고 있는 정당들이 지금 40개가 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투표 연결만 해도 45cm나 된다고 하니까 유례없는 이 선거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걱정이 앞서고요. 향후의 정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접을 거 아닌가. 선거를 하는 투표도 안 그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원성이 많은데 그렇죠. 이 투표마저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된 게 안타깝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쨌든 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가장 처음 만든 거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가 이 저런 뭐 코미디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근데 또 이걸 비유하면서 했던 네. 표현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드시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네. 그거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키가 신장이 좀 적으신 분들에 대한 약간 좀 그런 거 비하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데 뭐 황교안 대표 의도 자체는 그런 걸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 당연히 이 비례대표 용지가 그만큼 길다. 네. 그리고 비례대표가 이렇게 많아지는 이 전시판에 코미디 같게 된 게 문제다. 뭐 이거 지적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보시면 뭐 아까도 제가 양당 다 똑같이 이 부분을 비판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오늘 지금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낙연 위원장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톤이 낮은데 황교안 후보는 톤을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도 황교안 후보가 황교안 대표죠 입장에서 보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비례정당 문제 있어. 우리는 이거 애초부터 문제 지적했잖아. 그리고 우리 동의 없이 선거법이 여당과 4+1 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면 우리는 이런 비례정당 만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해 왔어. 네, 예. 우리가 지적했던 문제야. 그런데 여당은 아니라며 안 한다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말 바꾼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이런 나름의 명분이 그나마 여당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조금 강한 어투로 이 비례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선거운동 첫날에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최고 격전지다 이렇게 꼽히는 대구 수성 갑 지역에서 지금 총선을 하고 있는지 대선을 하고 있는지 갸우뚱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선거 공식운동 첫날부터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수상갑 옆에 있는 또 수성을에 출마하는 무소속 홍준표 대표도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이상식 후보,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3파전을 펼치면서 나는 무소속인데 당선돼서 또 대통령에 나가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대구 지역이라면 수성갑은 이제 그 상징적이 크지 않습니까? 예. 대구를 상징하는 크고 제일 이제 그 강남이라 할 정도로 큰데인데 예. 김부겸 부분 여기 세 번째 도전에서 저번에 이제 총선에서 당선돼서 왔거든요. 네. 8년간 이제 지역을 누빈 분인데 네네. 누구보다도 이제 여권 내 잠룡이라는 것은 다 인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했지만 수성구가 이번 대구가 코로나 문제로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잠식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네네. 하고 그러니까 메시지를 승부수를 띄운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수성 구민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구도 인물을 키우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구 수성 구민들이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은 이 메시지는 아마 여러 가지 선거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긴 한데요. 네. 근데 여타 후보도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또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이제 따라오는 행복이긴 하죠. 근데 사실은 보면 김부겸 후보는 옛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갈 때 했던 것 예. 이런 것들 연상시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구 수성 구민, 대구 시민들이 이제 우리도 대통령 이제 한번 만들 때가 됐다는 얘기들을 이제 공공연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했다. 그렇게 봐지고 네네. 수성구민도 아마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화답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두 거대 양당 얘기를 했는데 기타 정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민생당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주의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현수막에 보다시피 호남을 대변하겠습니다. 이번에 호남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첫날부터 강조를 한 모습이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인천 송도에 가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보시다시피 안철수 대표 지금 선거운동 첫날부터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국토 정주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화개장터를 방문한다고 하죠. 이 가운데 저희가 정의당 얘기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대표 어제 인천 송도에서 정치개혁을 이룩하겠다 이렇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밤을 새가면서 싸움 먹질만 하는 거대 양당 정치는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에게 힘을 주십시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돼서 대한민국 정치, 위험, 꼼수 정치 대신에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치 과감한 개혁으로 이뤄내겠습니다. 황인복 교수님, 사실 이번에 이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게 정의당이었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최대 피해자가 정의당이다 이런 역설적인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교섭단체의 꿈 이룩할 수 있을까요? 4+1을 만들어서 이제 그대 야당을 제끼고 예. 여당끼리 이렇게 만들었던 선거법이 이번 선거법 아니겠습니까? 범여당이요? 예, 범여당 범여권. 권으로 예. 묶는 했는데 우리 없는 정당 제일 큰 정당을 제껴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씀이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성정당이 여러 군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진보 진영의 그를 표방하는 유성정당이 막 생겨나면서 예, 예. 오히려 정의당의 어떤 그 목표를 못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예. 아마 좀 그런 데 대한 유기감이 있으니까 정의당이 아마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나고 이번 비례정당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자책을 하는 이런声明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정의당은 비례정당만 내는 건 아니고 예, 예. 각 지역별로 또 될 수 있는 대로 후보를 내서 그렇죠. 전국 정당을 꾀하고 있고 예, 예. 또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겠다는 이런 고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다당제로 가는 마당이라 한다면은 정의당도 나름대로 이 지역 의원들도 배출하고 할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이 비례정당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확고한 그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네. 선거운동이 시작부터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는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